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모시고 비트코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을 기다려왔어요. 네. 그러다가 미국에서 결국 12일인가요? 뭐 상장을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많이 이게 어떻게 된 떨어졌죠. 일입니까 대체? 상장은 이제 승인이 11일 날 났고 네. 이제 상장은 11일 날 네. 됐고요. 그렇죠. 그날 비트코인이 잠깐 올랐습니다. 그래서 49,000달러 가까이 연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내리막인데요.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20% 정도. 지금 오면서 보니까 거의 한 4만 달러 네.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4만 네. 달러 깨져서 네네. 지금 얼마 전에 38,500까지 내려갔다가 예. 지금 조금 회복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 떨어지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선반영된 좀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ETF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작년 6월달에 세계 그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신청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던 건데 네. 당시 가격이 25,000달러대입니다. 그리고 승인 시점에 이미 46,000달러였으니까 그럼 한 84%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한 기대감 거죠. 때문에. 그렇죠. 예, 기대감이 선반영됐었기 때문에 예.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ETF가 10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9개는 신규, 1개가 중고 ETF예요. 원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하던 곳이 네네. 현물 ETF로 이제 전환을 한 케이스고요. 그렇군요. 여기는 이제 6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보유된 상태에서 사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들은 현물 ETF는 이제 현물이 있어야지 ETF 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긴 이미 이제 비트코인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9곳은 사실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규로 예. 비트코인을 여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매일 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하루에 4억 달러, 5억 달러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계속 그럼 나와요.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 신탁일 때는 이게 환매가 굉장히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려운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네네. 이게 자유롭게 ETF는 환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GBTC발 매도세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언제까지 좀 갈 거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근데 그 지금 들고 나는 어떤 물량들을 다 좀 확인을 해보면 예.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기대가 되니까 예. 아무래도 파생상품 시장도 있거든요. 여기 그렇죠. 뭐 선물 옵션 시장도 있어서 내려갈 것 같다. 이때 선물 시장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같이 파는 거죠. 하락에 베팅을 하고 추종 매도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시장에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GBTC에서 나오는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 그렇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제 작년에 25,000달러부터 올라왔으니까 차익 네. 실현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막상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4월 정도에 네. 반감기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반감기가 매년 4년마다 이제 또 찾아오는 네, 반감기인데 맞습니다. 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때 한번 가격이 점프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는 반감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 공급이 되거든요. 10분에 몇 개씩. 채굴을 되는 거죠? 하루에 900개 정도가 채굴이 됩니다. 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반감기고요. 그렇군요. 경제적인 어떤 그 이론으로 보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반감기는
비트코인 이 업계에 있어서는 약간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짜로 만들어지는 자산이 아니고요. 네. 채굴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전기료도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하루에 900개 나오는 이 비트코인 사실은 그 보상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상이 반으로 줄어도 이 네트워크가 계속 존속하느냐 이게 사실은 반감기의 숨은 처음에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그렇죠, 하도록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감기 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떨어져요. 불안하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가격이 처음엔 떨어졌다가 예. 이거 되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반감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월가의 어떤 유력한 회사들이 이미 채굴하는 전문 채굴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 반감기처럼 떨어졌다 올라가는 패턴보다는 그냥 바로 좀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요. 설계됐을 때부터 반감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동안도 네. 해왔고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도 학습 효과도 있고 예. 또 이게 총량이 규제가 2,100만 개잖아요. 그렇죠. 총 캘 수 있는 게 그렇죠.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그렇다면 가격 하락은 언젠가는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저는 뭐 이거는 거의 코인판이 워낙 뭐 확신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나.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도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반감기 오면서 거래량 좀 주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요. 반감기 사실 전에 반감기는 지금 4월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날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대략 4월 어느 날 정도 될 어느 날 것이다. 정도.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0개가 계속 채굴이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몇 번째 블록일 때 발생하는 거니까. 반감기가 시작하는 날짜가 거거든요. 아니라 개수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블록 개수에 따라서 블록 개수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4월까지는 좀 남았잖아요. 지금 1월이고 한 2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2달 사이에 사실은 일어날 일들이 또 많아서 특히 매크로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매크로를 많이 봅니다. 요즘 들어서. 거시경제 지표도. 네네. 그래서 유동성 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보고 있는 것들은 RRP 잔고가 이제 소진되고 있다라고 해서 매크로에서 이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글로벌 유동성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물어보신 거는 반감기 관련해서 이제 거래량을 물어보셨는데 네. 아직 반감기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지표는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ETF가 지금 지배를 하고 그 있는 영향이 시장입니다. 지배를 하고 네.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이제 승인이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떤 ETF 현물이 상장될 것이냐? 그럼 네. 이구동성 이더리움. 그렇죠. 꼽고 이더리움이 있어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그렇죠. 지금 2위인 거고 예.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요 이제 구도가 상당히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예. 출시되기 몇 달 전부터 야 이건 90% 이상 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리서치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변수가 그거보다는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한 70% 내외로 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해서 요 이제 예측 시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이제 자기 돈을 걸고서 하는 그런 또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 그런 플랫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50% 조금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그래서- 비트코인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변수가 많은 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일찌감치 이거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겠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상황이었고, 근데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아예 공식적으로는. 논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 처음에 나와서 판매했을 때 이게 이제 증권으로 팔았다라고 해서 이제 SEC에서 뭔가 좀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은 비트코인 ETF처럼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네. 보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TF 승인되기 전에 이제 84% 오르고 시작했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더리움의 기대감은 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얘기는 가격에. 가격 상승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승인이 된다고 승인된다고 하는 하면, 가정하에. 갑자기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게 ETF 현물 이더리움 승인되면 굉장히 많이 참여할 거예요? 이더리움이 되든 뭐가 되든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요. 이더리움 다음 타자는 그럼 누구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있거든요. 그렇겠죠. 사실은. 네.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좀 그 이더리움 같은 거를 이제 레이어 원 블록체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 미국에서 좀 인기가 많은 게 이제 솔라나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예. 솔라나가 뭐 3위가 되지 않겠냐, 아니면 우리 이제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익숙한 리플이 3위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더리움이 다음 타자가 되든 솔라나가 되든 리플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됐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건 사도 되나 보다라는 신호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예. 종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이제 ETF가 또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네. 기존 생태계의 투자 방식의 변화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왜냐하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갖고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는 보통 돈 같은 거는 그냥 예금하면 그렇죠. 이자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갖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좀 다른 게, 이더리움은 그 자체적인 생태계 안에 스테이킹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스테이킹. 이렇게 플랫폼에다가, 그러니까 플랫폼의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제 맡겨놓는 거죠. 네. 네. 맡겨놓는 방식인데, 그럼 이 이자 비슷한 걸 줍니다. 이자 비슷한 거. 네, 한 4에서 5% 사이 요즘에는 음. 그걸 주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이거 이자 창출이 되는 상품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고 하면 요걸 이제 연계해서 활용하는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랑은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이제 좀 파생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이시네요. 네, 가능하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이 ETF 현물 ETF 상장 이후에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도. 그렇죠. 이거는 기대감을 반영할 만한데 이더리움을 그러면 비트코인 ETF 상장 기대감으로 같이 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속사정이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다들 기억하실 텐데 5월 달에, 작년이 아니구나, 벌써 재작년이네요. 네. 2022년 5월 달에 테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11월 달에는 또 FTX 사태라고 해서 기억납니다. 예, 예. 세계에서 거의 거래량 기준 두 번째 거래소가 며칠 만에 파산했죠. 두 개의 큰 크립토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하다 보니까 연관돼서 이제 여기에 얽혀 있는 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있었냐면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거든요. 두 개 정도. 그리고 이제 이 파산 이후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부진한 이유는 이더리움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매물로.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고, 아주 최근까지도 사실 이런 이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잠깐 반짝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더리움이.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이제 누가 막 파니까 가격이 또 내려가는 아닌가 것이죠. 보다. 네. 아니 이게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이벤트는 빅 이벤트가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 다음 타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네. 이더리움은 다음 타자니까 막 사고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죠.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네. 왜냐하면 일단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당연히 다음 ETF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SEC가 승인을 해줄 거냐, 여기에 일단 물음표가 찍히는 아까 상황이고. 말씀하신 더 불투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을 받았던 것이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나이가 좀 많은,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겠냐, ETF를 통해서. 요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그 막대한 돈을 굴리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의사결정 하는데 몇 달이 걸린대요. 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 이제 출시가 됐고, 네. 그러면 한 3월 정도부터 뭐 연기금이니 뭐 이런 그런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아직 지금 보면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본격적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아주 초기다 지금 비트코인 그렇군요. 상승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권의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ETF 현물이라는 형태로 이제 들어왔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금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을 해보면 제일 많이 그 전망들에서 겹쳐지는 구간이 뭐냐면 13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아, 그래도 2배, 3배인데요. 그렇죠. 한 3배 정도 되는 예. 거죠. 그 3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아주 많이 보는 쪽에서는 뭐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 그게 그냥 이게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또 좀 알려져 있는 인물, 가령 뭐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전략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감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건지, 그렇죠.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이것도 예. 사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 코인에 굉장히 비우호적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는 자기를 캐릭터로 한 NFT를 찍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이제 정가에서 친암호화폐 그 분류를 하면 전부 다 공화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이 또 어디로 가느냐. 아, 대선도 이것도 영향을 사실은 미치겠네요. 이제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벤트가 해입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요런 이벤트를 조금 이제 즐겨 보시고 싶다. 약간 파도 타듯이 그러면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말고 딴 거 보지 말라고. 묻어놓고 가시라. 네. 복잡하니까 예. 네, 올해는 약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김동완 대표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